외계인이 설계했을지도 모른다. 그 말이 어울릴 만큼 이 기술은 인간의 손을 벗어난 질서를 담고 있습니다. 비스무트 텔루라이드, 그리고 실리콘 게르마늄. 지구에 원래 존재하던 금속이지만 인간은 오랫동안 그 속의 배열의 법칙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열을 막으려 했고 냉각제를 주입하며 에너지를 억누르는 방식으로 기술을 발전시켰죠. 하지만 이 두 금속은 완전히 다른 길을 보여줍니다. 열을 막는 대신 열을 받아들이고 흐르게 만드는 질서. 그리고 어느 날 인간은 깨달았습니다. 이 금속들의 원자를 정확히 배열하면 그 안에서 열이 전류로 변한다는 사실을. 그건 단순한 실험이 아니라 지구의 재료가 처음으로 스스로 열을 식히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비스무트 텔루라이드 바이트는 상온에서도 안정적으로 전자를 이동시키며 뜨거운 면의 에너지를 전기 신호로 바꿉니다. 실리콘 게르마늄의 SiG은 반대로 우주의 고열 속에서도 분해되지 않고 온도차를 유지합니다. 두 원소는 성질이 다르지만 함께 있을 때 하나의 순환이 완성됩니다. 뜨거운 면에서는 열을 흡수하고 차가운 면에서는 전기를 만들어내는 리듬. 그건 마치 인간이 열의 언어를 이해하기 시작한 첫 번째 대화 같습니다. 지구에 이미 있었던 광물이 단지 배열의 질서를 얻었을 뿐인데 이제는 우주선을 지키는 보호막이 되었습니다. 그 변화는 인간이 기술을 만든 게 아니라 자연이 스스로의 구조를 드러낸 순간에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기술을 두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인간이 만든 게 아니다. 단지 우리가 너무 늦게 이해했을 뿐이다. 비스무트 텔루라이드, 실리콘 게르마늄. 지구에 원래 있던 금속입니다. 하지만 인간은 이들의 배열의 법칙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질서를 이해한 순간 평범한 광물은 신적인 기술로 변했습니다. 이 두 원소의 조합은 뜨거운 면에서는 열을 흡수하고 차가운 면에서는 전기를 만들어냅니다. 열을 다스리는 전류. 그건 마치 인간이 처음으로 열의 리듬을 설계하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열전소자는 말 그대로 받은 열을 식히는 기술입니다. 하지만 그 방식이 우리가 아는 냉각기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냉매도 없고 팬도 없으며 움직이는 모터조차 없습니다. 이 장치는 오직 소재 자체의 배열로 열을 다스립니다. 두 개의 금속층이 맞닿은 경계에서 열은 자연스럽게 뜨거운 곳에서 차가운 곳으로 흐릅니다. 그런데 이때 전류를 흘리면 그 방향이 거꾸로 바뀝니다. 전자가 이동하면서 한쪽에서는 열을 흡수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그 에너지를 밀어내기 때문이죠. 즉, 열전소자는 열을 반대로 흐르게 만드는 장치입니다. 이 현상을 과학자들은 펠티의 효과라고 부릅니다. 열은 더 이상 자연의 법칙대로 흐르지 않습니다. 전류가 그 방향을 지휘하며 에너지를 하나의 순환으로 바꾸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흡수된 열은 전류로 변하고 그 전류는 다시 다른 곳에 열을 식힙니다. 그래서 한쪽은 차가워지고 반대쪽은 따뜻해집니다. 냉각과 가열이 동시에 일어나지만 모든 것은 하나의 전류 흐름 안에서 조화롭게 이루어집니다. 이건 단순히 식히는 기술이 아니라 열의 리듬을 재구성하는 기술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던 냉각은 정지와 억제의 개념이었지만 열전소자는 그 반대입니다. 열을 막는 대신 열을 이해하고 흘려보내는 기술. 그래서 이 장치는 기계가 아니라 질서라고 불립니다. 전류가 흐르며 열을 다시 쓰고 그 순환 속에서 냉각과 발전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구조. 이것이 바로 인간이 처음으로 열의 방향을 설계한 기술. 전류가 열을 다스리는 순간입니다. 이 기술은 애초에 지구에서 쓸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시작은 태양 근처에서도 녹지 않는 우주선의 피부를 만들기 위한 실험이었습니다. 태양을 향한 면은 순식간에 섭씨 300도를 넘고 반대편은 영하 200도 이하로 떨어집니다. 빛이 닿는 쪽과 닿지 않는 쪽의 차이가 500도 이상. 지구의 어떤 합금도 이 극단적인 온도차를 견디지 못했습니다. 녹거나 깨지거나 혹은 수축하며 찢어졌습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발상의 전환을 했습니다. 열을 막는 대신 열을 흘려보내면 어떨까?
그때 등장한 것이 바로 열전소자였습니다. 열전소자는 우주선의 외피에 장착되어 태양의 열을 흡수하고 그 에너지를 전류로 바꾸어 우주의 어두운 면으로 보냅니다. 그 결과 뜨거운 면은 식고 얼어붙은 면은 따뜻해집니다. 즉, 한쪽의 위험이 다른 쪽의 생명을 살리는 순환 구조가 만들어진 것이죠. 이건 단순한 차열제가 아닙니다. 이건 자체적으로 생각하는 보호막, 열을 버리지 않고 재활용하는 생명 시스템입니다. 나사의 탐사선 보이저, 카시니, 그리고 큐리오시티에는 이 열전 기술이 내장되어 있습니다. 연료 없이도 태양열과 우주 방사열의 차이만으로 전기를 만들고 내부를 일정한 온도로 유지합니다. 우주선은 이제 더 이상 불타지도 얼지도 않습니다. 그 내부는 안정적인 리듬으로 유지되고 그 리듬의 중심에는 언제나 전류가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술이라 부르는 이 구조는 사실 에너지의 순환을 배운 금속의 생존 본능이었습니다. 이제 우주에서 태어난 이 기술은 조용히 지구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매일 손끝으로 만지는 기계 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컴퓨터의 CPU, 전기차의 배터리, 냉장고의 냉각판, 카메라의 이미지 센서, 심지어 병원의 정밀 의료 장비까지 열이 발생하는 거의 모든 장치 안에는 이 작은 열전 소자가 숨어 있습니다. CPU가 과열되면 이 소자는 즉시 반응합니다. 전류를 흘려 열을 반대편으로 이동시키며 팬이 돌지 않아도 스스로 식어갑니다. 전기차의 배터리 팩은 이 원리를 응용해 모터의 열을 회수하고 남은 에너지를 다시 주행 전력으로 돌렸습니다. 냉장고에서는 이 기술이 무소음 냉각기가 됩니다. 압축기가 사라지고 소음 대신 전류만 흐릅니다. 카메라 센서에서는 렌즈 내부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해 고온에서도 화질 저하가 일어나지 않죠. 이건 단순히 냉각 기술이 아닙니다. 이건 열의 리듬을 관리하는 시스템입니다. 우주선의 보호막으로 시작된 기술이 이제는 도시의 냉각 구조와 산업의 순환 에너지로 확장된 것입니다. 공장에서는 배기열을 전기로 바꾸고 데이터 센터에서는 서버의 과열을 전류로 식힙니다. 에너지가 버려지는 순간을 줄이고 도시 전체의 온도를 스스로 조절하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죠. 우주선의 보호막이 이제는 도시의 체온 조절 장치가 된 것. 기술이 우주에서 태어나 인간의 일상으로 귀환하는 순간, 인간은 비로소 열을 사용하는 존재에서 열을 이해하는 존재로 진화하게 되었습니다. 지구에 있던 금속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 형태도 밀도도 성질도 예전과 같습니다. 단지 변한 건 인간이 그 안에 배열의 질서를 읽어내기 시작했다는 사실뿐입니다. 비스무트와 실리콘, 텔루륨과 게르마늄, 우리가 너무 익숙해서 평범하게 지나쳤던 원소들이 지금은 우주선을 지키고 전기차의 심장을 식히고 도시의 열을 순환시키는 시스템이 되었습니다. 배열을 알고 나서 금속은 신적인 기술이 되었다. 그 문장은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우리가 원자를 제어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자연스러운 리듬을 이해하기 시작했다는 뜻이죠. 기술의 진화는 거대해지는 방향이 아닙니다. 점점 더 미세해지고 더 섬세해지고 있습니다. 거대한 기계를 만들던 시대는 지나고 이제는 전자가 흘러가는 한 줄의 리듬을 설계하는 시대가 온 겁니다. 열전소자는 그 상징입니다. 열을 막는 대신 열을 흐르게 하고 낭비되는 에너지를 다시 순환시켜 하나의 질서로 만드는 기술. 지구의 금속이 우주를 지키고 다시 인간의 삶을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기술의 귀환이 아니라 자연과 인간이 같은 리듬으로 호흡하기 시작한 순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그 리듬의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지구의 금속이 우주를 지키고 다시 인간의 삶을 지키기 시작했다. 에너지 하우징 리포트